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57에서 256페이지에 있는 수학 익히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문제 10번부터 12번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무리식이 주어져 있고 x의 값이 루트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루트 안에 루트를 넣어버리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주어진 이 무리식을 간단하게 먼저 한 다음에 값을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 값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값은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분자의 값은 똑같은 값을 곱해준 거니까 제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그리고 가운데 값은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을 제곱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분모부터 간단하게 해주면 x끼리 소거되면서 2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분자랑 소거가 될 건데요. 일단은 분자부터 간단하게 해주면 1이랑 마이너스 1이 소거가 되고 2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를 소거시켜주면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루트끼리 이제 안에 있는 값끼리 곱해주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루트 3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니까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보기가 있는데요. 이 함수들 중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였을 때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함수와 그래프가 겹치는 함수를 구르는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역은 이 주어진 함수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니은은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대칭이동해서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숫자가 1이 아니라 2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주어진 이 함수를 먼저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해주면은 디귿이 나오죠. 따라서 디귿은 가능한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리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이 식을 먼저 주어진 이 함수에서 리을로 가기가 힘드니까요. 거꾸로 리을에서 주어진 함수로 변형 가능한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마이너스 9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9를 밖으로 꺼내주면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리을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변형을 했고요. 이 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겹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4보다 큰 부분에서는 유리함수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무리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가에서 치역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다는 조건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임을 의미합니다. 1대1 함수임을 의미하는 거죠. 1대1 함수.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f3 곱하기 fk가 24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먼저 유리함수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유리함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점근선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x는 3과 y는 1이 점근선이고 그래프는 4보다 큰 쪽에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리함수 부분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주어진 이 식은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고 이 식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그리고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이제 y축으로 a만큼도 평행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치역이 1보다 크고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 유리함수의 끝지점과 무리함수의 끝지점이 만나면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1대1 대응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위에 그려진다고 하면 치역이 1보다 크다는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끝점, 즉 4, 하고 유리함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지나는 이 점을 지나도록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 얼마를 지나는지 알기 위해서 x자리에 4라는 값을 이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4-3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4,5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라는 점을 이 무리함수에도 대입을 해 주었을 때 성립이 돼야겠죠. 따라서 x자리에 4를 넣었을 때
이 값이 5가 되려면 a 값이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상수 k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f3은 무리수 부분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a가 5이므로 5를 넣어주시면 6이 되겠습니다. 즉 f3이 6이므로 6, fk가 24이고 fk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k가 4가 되는 k값을 구할 건데요.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어떤 함수값이 4가 되려면은 이 점이 4,5였으니까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점이어야 될 거예요. 즉, 이 유리함수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야지 어떤 k에 대해서 이 fk라는 값이 4가 되겠죠. 따라서 k를 이 유리함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겠습니다. 즉 k-3분의 k 플러스 1이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로부터 k 플러스 1은 4k-1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3k는 1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k는 3분의 1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인 276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1이므로 2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 플러스 z가 6이 되는 순서쌍을 찾을 수 있는데요. y, z 순서쌍을 다음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그 다음에 2,4, 그리고 3,3, 그리고 4,2, 5,1. 그 다음으로 x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므로 y 플러스 z가 4인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데요. 1,3 이번에도 y, z란 순서쌍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 그리고 3,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x가 3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기 때문에 y 플러스 z가 2가 되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y, z의 순서쌍은 1,1 뿐이겠습니다. 만약에 x가 4가 된다면 8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 되므로 y 플러스 z가 0이 되겠죠. 자연수끼리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x가 1일 때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x가 2일 때는 3가지, x가 3일 때는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쌍의 개수는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순서쌍을 y, z만 나타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x, y, z로 나타내려면 1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1이니까 거기에 1,5를 추가해서 1,1,5, 그 다음에 1,2,4, 그 다음에 1,3,3, 그 다음에 1,4,2, 그리고 1,5,1 이렇게 나열을 해서 써주면 이 1번 경우에 대해서 순서쌍을 찾은 게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가 있는데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집에서 문구점을 반드시 거쳐서 학교로 갈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가로축으로 한 번 가고 세로축으로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니까
가로로 한 번, 세로로 두 번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은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화살표들을 나열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구점에서 학교로 갈 때를 예를 들면은 가로로 먼저 간 다음에 세로로 가도 되지만 세로로 먼저 간 다음에 가로로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지수를 세줘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이지만 이제 세 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방법은 이 위에 그려진 화살표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문구점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학교로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세 가지를 곱해 주셔야겠죠. 곱의 법칙에 의해서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이 좀 알아보기 힘든 것 같아서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 3가지,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 2가지 이렇게 곱해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3번 풀어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0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짝수가 되려면 이제 1의 자리에 0이나 2나 4가 와야겠죠. 그러면 각각 이 3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하면서 가지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4개의 숫자를 택할 거고 1의 자리는 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0보다 작은 짝수여야 하므로 1, 10, 100, 1000. 1000의 자리에는 3보다 작은 값이 와야겠죠. 즉, 이 1000의 자리에는 1 또는 2가 올 수 있어요. 즉, 2가지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0을 택했고 1 또는 2를 택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2를 택했으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인가요? 0과 2를 제외해서 4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에 3을 택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네, 총 1, 4, 5 해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의 자리가 0인 경우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총 가지수가 2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의 자리수가 2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2로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1밖에 못 오겠죠. 0이 올 수 없으니까 1000의 자리.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는 1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올 수 있는 것은 0을 포함해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에는 예를 들어 0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세 숫자를 모두 곱해주면 1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1의 자리가 4인 경우에도 방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지수가 성립하겠죠. 네, 그래서 네, 정정할게요. 세 번째 경우를 따로 구해봐야겠죠? 세 번째 경우를 따로 구해보시면 1의 자리수가 4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4로 고정을 시켜놓고 4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은 안 되고 1이나 2 중에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죠. 그 다음에 1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도 포함해서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2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또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모두 곱해주시면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1번 경우에 대해서 24개, 2번 경우에 대해서 12개,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24개니까 더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4 더하기 12 더하기 24이므로 48 더하기 12, 즉 60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부터 채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색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올 수 있는 거는 A에 올 수 있는 수를 제외한 3가지가 될 텐데요. 이때 D에 올 수 있는 색이 B랑 같을 수도 있고 D에 올 수 있는 색이 B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랑 D가 같다면은 D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B에 오는 색깔이랑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B랑 D가 서로 같은 색이기 때문에 C가 될 수 있는 색은 B와 D 동일한 색인데 이 색만 피해주면 되기 때문에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랑 D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4랑 3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B랑 D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D에 올 수 있는 색은 A에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A랑도 다르고 그리고 B랑도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B랑 D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C가 될 수 있는 색은 B도 피하고 B랑 D에 올 수 있는 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만 모두 모아서 곱해주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구하고 싶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1번은 36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48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더해주시면 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84. 총 84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ABC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이루고 있고 A랑 B랑 C를 더했을 때 24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관계식과 대소관계로부터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8 이상이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이유는 만약에 A가 8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경우 7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4이다라는 식에다가 A 자리에 7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값은 17이 됩니다. 그러면 B와 C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8, 9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 혹은 7하고 B를 9로 할게요. 9랑 8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0이랑 7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대소관계에 지금 위반이 되고 있죠? A가 7인데 B가 9일 순 없죠. 그래서 대소관계 위반이 되기 때문에 A는 8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또한 삼각형 변에서 지금 A가 가장 길 수도 있는 변이죠. 또는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A가 가장 긴 변이면은 B랑 C를 더했을 때 이 값이 A보다 커야지 이게 삼각형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식으로부터 B 플러스 C라는 값은 24 마이너스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로부터 A가 24 마이너스 A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2A가 24보다 작다. 그래서 A가 12보다 작다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은 이 A의 범위를 기반으로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4가 되면서 A, B, C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하는 순서쌍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8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A가 8이면 B 플러스 C가 24 마이너스 8, 즉 16이 돼요. 그래서 순서쌍 중에 될 수 있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B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8이 될 수 있고, 그러면 C가 8이 되겠죠. 아니면 B가 7이 된다면 C가 9가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8, 8,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A가 8인 경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9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A가 9인 경우에는 B 플러스 C라는 값이 24 마이너스 9여서 이 값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랑 C 중에 이제 합해서 15가 되는데 B가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런 경우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B가 8이라고 해볼게요. B가 8이면은 C가 7이 될 수 있겠고요. 혹은 B가 9가 될 때 C가 6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9를 넘을 수는 없죠. 그리고 B가 만약에 7이 되면은 C가 8이 돼서 C가 더 커지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따라서 9, 8, 7 그리고 9, 9,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A가 9일 때의 경우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A, B, C의 순서쌍을 찾아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A가 10인 경우를 찾아볼게요. A가 10이면 B 플러스 C가 24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값이 14가 되겠습니다. 이때 B가 7이고 C가 7일 수도 있고요. 혹은 B가 8이고 C가 6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B가 9이고 C가 5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B가 10까지도 되죠. B가 10일 때 C가 4일 수 있겠습니다. 혹은 B가 6이라고 했을 때 C가 8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10인 경우에는 10,7,7 그리고 10,8,6 그 다음에 10,9,5 그리고 10,4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11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1, 이렇게 써두고 B 플러스 C가 24 마이너스 11이니까 이 값이 13이 되겠죠.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B가 7이고 C가 6일 때 가능하고 B가 8이고 C가 5일 때도 가능하죠. 그리고 B가 9이고 C가 4일 때도 가능하고 B가 10이고 C가 3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B가 11이고 C가 2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가 6이고 C가 7 이렇게 되면은 C가 더 커지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B가 7부터 11까지 총 5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어보면 11,7,6, 그 다음에 11,8,5, 그 다음에 11,9,4, 그 다음에 11,10,3, 그리고 11,1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구한 순서쌍의 개수를 세어볼게요. A가 8인 경우 1개, A가 9인 경우 2개였고요. 그리고 A가 10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였고요. 그 다음에 A가 1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구해졌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의 정답은 12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서쌍들이 삼각형의 변이 될 수 있는 길이의 짝지어진 순서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똑같은 의자 10개에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를 의자로 표현을 했고요. 사람이 앉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3명이 앉을 건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의자를 1개 이상 사이에 두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빈 의자를 그려볼게요. 총 7개의 빈 의자를 이렇게 둔 다음에 의자가 똑같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의자 사이사이에 학생을 배열하는 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사람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의자와 의자 사이 그리고 이 양 끝에를 합치면 총 8가지인데 8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예요. 3개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배열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순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8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는 거 8P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336가지가 되겠습니다.